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천재박 2권, 신사고 2권, 하나는 6단원이고요. 하나는 5단원입니다. 둘 다 관동별곡이 들어있어서 한 강의로 선생님이 찍을 거고요.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돌려보신 다음에 오프 시간에 질문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고전 문학은 1순위가 해석이에요. 해석만 열심히 하셔도 100점 만점에 80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80점 받으면 1등급이 안 나오죠? 일단 먼저 해석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 20%는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해석이 먼저입니다. 자, 좋아요. 먼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갈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행가사란 말이 있는데요. 지금은 기행문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 시의 그 갈래가 가사예요, 가사. 가사가 쉽게 얘기합시다. 시조를 길게 산문 형식으로 만든 게 가사입니다. 아시겠죠? 시조의 특징을 알면 가사의 특징도 알겠죠? 가사의 특징은 이따가 좀 잡아드릴 거고요. 기행이 뭡니까? 여행을 하면서 기록했다. 여행, 기록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기행문의 3요소. 여정, 견문, 감상이 있겠습니다. 자, 감상은 더럽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보통 포인트가 무엇이냐? 바로 이 두 친구의 차이인데요. 여정은 여행 경로입니다. 여행 경로. 더 쉬운 말로 하면 이동 장소죠. 요거는 말이야. 발로 그 땅을 밟아야 돼요. 눈으로 이렇게 본 거는 여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여기 되게 많아. 저기 비로 본 꼭대기는 눈으로 봤단 말이야. 간 곳이 아니죠.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동 장소를 선생님이 잘 체크를 해줄 거고요. 견문이 보고 들은 것이에요. 여기서 들은 부분은 거의 없고요. 본 부분이 되게 많아요. 눈으로. 요거는 이동 장소는 아닙니다. 세 번째 감상은 글쓴이의 대변인인 글쓴이의 대변인인 화자의 정서. 요걸 따라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행문의 3요소, 여견감, 이런 식으로 좀 외워주시고요. 여정, 견문, 감상.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여정과 견문이 중요합니다. 자, 기행가사입니다. 여행하면서 기록한 글. 뻥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판타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실제 사건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현대문학에서는 수필 안에 들어갑니다. 오케이? 거짓말하면 안 돼요. 사실성입니다. 그 다음에 성격, 양반가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가사라는 친구가 조선 초기부터 쭉 시간이 흘러서 조선 후기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조선 초기의 최초의 가사가 상춘곡이에요. 참고로 적어놓으세요. 최초의 가사가 상춘곡이고, 그 다음이 면왕정가입니다. 면왕정가. 그 다음에 이제 정철 아저씨의 여러 가지 작품이 동시에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수험생 여러분들을 연맥이려고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관동별곡을 먼저 쓴 건 아닙니다. 관동별곡 먼저 쓴 건 아닌데 정철 아저씨의 대표적 작품 중에 하나서 여기 이제 교재에 실렸으니까 이렇게 써준 거고요. 그래서 관동별곡이 당연히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겠죠? 면왕정가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요거 세 개만 살짝 기록해 놓으세요. 최초, 그 다음입니다. 물론 이 관동별곡 앞부분에 성산별곡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됐고요. 지금 내신할 때는 이 친구 영향을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해놓으시고, 얘네들이 모두 지금 선생님 표기를 좀 잘못했는데 모두 언제입니까? 조선 초기입니다. 조선 초기 잘 기억하세요. 조선 초기에는 평민들이 감히 시를 좀 못 썼겠죠, 그죠?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누가? 양반들, 사대부들이 주로 가사나 시조를 지었어요. 그래서 양반가사라고 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보통 내용이 양반들이 주로 뭐 썼겠니? 자연 친화. 평민들은 원래 자연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자연 친화 안 해요. 지긋지긋한 장소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자연 친화. 속세에서 양반하다가 자연 친화. 그 다음에 바로 충이죠. 충. 임금에 대한 충이라고 합니다. 충의. 이런 두 가지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양반가사고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잘 담겨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선 초기라고 했는데 선생님 이 가사가 굉장히 긴데 이게 입으로 전달된 걸까요? 기록한 걸까요? 한글 창제 이후부터 기록을 한 거죠.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시조는 외울 수 있어요. 세 줄이라, 그죠? 근데 이거는 못 외우기 때문에 당연히 한글 기록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혹시나 학교 선생님이 너무 깊게 들어가셨다.
이런 건 반드시 수업 중에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성격 갈게요. 서사적이란 말은 시간의 흐름과 어느 정도의 그 사건 이런 것들이 있다. 서사적이라고 합니다. 자, 포인트예요.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시간의 흐름과 사건이 포함되어 있고 서정적 거꾸로 읽어봐요. 그렇다고 또 적정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서정 거꾸로 읽어봐요. 정서죠. 정서가 담긴 시고요. 비유가 많아요. 비유 많습니다. 비유 많고요. 비유가 보통 직유법, 은유법, 대유법 요 세 가지가 좀 많으니까 다시 한번 직유법, 은유법, 대유법 세 가지가 제일 많아. 물론 이제 한간에는 이 비유 안에 의인법이 들어간다고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의인법도 굉장히 많고요. 유교적이란 말이 뭡니까? 임금에 대한 충의, 삼강오륜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물론 여기서 뭐 아버지와 자식 이런 건 없습니다. 임금. 알겠습니까? 임금이야. 도교적이란 말은 신선사상이 들어가요. 도교. 신선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도교가 뭐라고요? 신선사상. 유교는요. 임금에 대한 충의. 불교만 없네요. 그죠? 불교만 없어요. 자, 주제는 관동지방, 강원도예요. 써놓으세요. 강원도고요. 관동 팔경이 보통 강원도의 바다 쪽 근처인데 그냥 관동지방이 강원도라고 생각하시고요. 절경, 훌륭한 경치 유람가, 연군, 임금에 대한 사랑, 선정의 포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습서, 교과서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자, 특징은 하면서 가도록 하고요. 이제 본문 들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요. 무지하게 길어요. 자, 보통 이렇게 가사 같은 경우 선생님이 특징을 얘기해 주기로 했는데 가사 잠깐 볼게요. 가사는요. 얘가 첫 번째 시조처럼 운문인데요. 플러스 산문 요소가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건 과연 운문입니까? 산문입니까? 포인트는 운문이죠. 이게 운문입니다. 운문. 그래서 산문적 운문이라고도 하고 운문과 산문을 둘 다 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 산문이기 때문에 산문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나누는 게 좋겠죠? 크면 클수록 단순화시키는 게 좋아요. 서사, 본사, 결사의 3단 구성이 되겠습니다. 형식적 측면은 사음보, 사음보인데요. 가끔씩 유음보도 보이고요. 불규칙적입니다. 자, 그리고 음수율도 음수율이 글자 수예요. 자, 설명해 줄게요. 음수율은 세 글자에서 네 글자. 뭐 사사조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좋은데 역시 이것도 좀 안 지킬 때가 좀 많습니다. 불규칙적이요. 산문이니까 좀 그렇겠죠. 자, 음보가 뭐예요, 순상님? 음보는요. 띄어쓰기가 아니라 끊어읽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글자 돼 있다고 그걸 끊으면 안 돼요. 비트예요. 이런 식으로 끊어줘야 돼요. 웬만하면. 그래서 가사 넣을 때도 막 가끔씩 가사가 생각이 안 나면 나보기가 하면서 쫙 느리고 막 그짓거리 하죠. 뭐 그런 식으로 약간 글자 수는 좀 느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음보의 음수율은 3, 4조입니다. 됐죠? 자, 가사의 특징은 아까 이제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전기 가사와 후기 가사는 아니는데 그건 좀 너무 멀리 간다고 선생님이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 정도만.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원래 이거는 뭐 기록문학입니다. 기록문학. 가끔씩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고 헷갈리는 선생님도 있어요. 깜빡하신 겁니다. 이건 이제 만들 때 한글 창제 이후에 창작한 겁니다. 조선 초기부터. 아시겠죠? 상충국이 세종대왕 이후에요. 그래서 한글로 창제했고요. 원래 이제 시조는 구비문학에서 기록문학으로 가는데 이건 기록문학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됐죠? 이 정도만 잘 체크를 해드렸고요. 또 기타 등등 부족한 점은 오프라인 시간에 질문하세요. 자,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렛츠 고! 자, 시작합니다. 자, 서사겠죠? 선생님이 설명해 줬죠? 서사입니다. 서사. 필기 열심히 하시고요. 공간 이동 중심으로 갈 텐데 이 서사 파트는 공간 이동이 굉장히 확 굉장히 속도감이 느껴지는 파트예요. 필기하세요. 속도감. 자, 온라인 수업은요, 좀 빠른 속도로 하게 되면 돌려보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이 새끼들 또 이거 온라인인데, 제대로 이해가 안 갔는데, 쉣!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다시 멈췄다가 백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좀 빨리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속도감이 느껴지고 선생님 수업도 역시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렛츠 고!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그래서 강호는 강과 호수입니다. 강호, 무림에 뭐 쌍절곤 들고 뭐 그런 강호가 아니고요. 자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강호에다 대유법이라고 쓰세요. 강호는 자연을 대표하는 강과 호수니까 대유법입니다. 써놓으시고요. 강호의 병이 깊어. 자, 형광펜 그냥 색깔펜 치시고 별표 치세요. 자연에 병이 깊었다고 돼 있죠.
자, 요건 말이죠. 요건 말이에요. 얘가 진짜 아프다로 많이 낚아요. 진짜 아픈 게 아닙니다. 이 아저씨가 지금 백수 서울에 없고요. 시골에서 지금 잠깐 쉬고 있어요. 가끔씩 그렇게 회사에서 잘릴 때도 있고 이동할 때가 있겠죠. 그죠? 여기서 병이 깊은 건 자연을 사랑하는 병.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지 진짜 몸에 병이 든 게 아닙니다. 사자성어가 많이 객관식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요. 연하 고질병 이렇게 외우세요. 연하 고질병, 고질병에 걸렸다. 자연을 사랑하는 병에 걸렸다. 연하가 자연을, 안개와 노을이란 뜻으로 자연을 의미합니다. 자연에 고질병이 있다. 그리고 천석고황이란 말이 있어요. 자, 이 고황이 명치 끝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병이 깊으면 이 명치 끝 최종적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이 고황이 명치 끝까지 천석, 역시 마찬가지. 내천자와 돌석자. 자연이 병이 이 고황까지 들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병이 고황까지 깊었구나. 거의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연을 사랑하는 병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 중림에 누웠더니, 자, 중림 네모 치세요. 자, 이제 이동장소는 선생님이 여기 앞에다가 적어줄게요. 중림이에요. 두음법칙이 안 돼요. 중림이라고 써있는데 과도한 두음법칙이니까 수풀림자니까 중림 이렇게 빨간색으로 네모를 빡 치고 여기가 동네 이름은 몰라도 되는데 그냥 알아놓으세요. 여기가 바로 누굽니까? 정철 아저씨가 유배 온 곳은 아니고 여기서 유배인지 아닌지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쉬었던 곳, 최종 출발지가 되는 거예요. 출발지. 여기서 휴양하고 있었던 거죠. 전남 창평인가 그럴 거예요. 안 중요해. 중림에 누웠더니 자 어떻게 끊어요? 강호에 끊고 병이 깊어 끊고 중림에 끊고 누웠더니 끊고 이렇게 사원보가 되는 거예요. 읽을 때 어떻게 읽어? 강호에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병이 깊어서 중림에 누웠다고 되어 있죠. 원인과 결과죠. 병이 깊어서 중림에 누워 있었다. 원인과 결과. 그래서 관동 800리에 방면을 맡겨주시니 방면은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국회의원이에요. 관찰사라고 하거든요. 방면지임의 줄임말입니다. 국회의원을 맡겨주셨대요. 어랍시오? 누가? 그렇죠. 그 사이에다가 임금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말이야 시가 읽기 어려운 건 이렇게 생략된 문장 성분 때문입니다. 관동 800리에 즉 강원도 전 지역에 방면 국회의원을 맡겨주시니 누가? 임금님이 맡겨주시니 오 얼마나 기분이 좋아. 자연 속에서 은퇴를 했는지 뭘 했는지 나이 좀 먹고 병이 깊어서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국회의원을 맡겨주신 거야. 오 나이스. 기분 굉장히 상쾌하겠죠? 우와 어와 감탄사가 들어갔습니다. 감탄사 써놓고요. 성은이 갈수록 가면 갈수록 망극합니다. 이거 드라마 많이 봤죠?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성은이 바로 임금님 은혜입니다. 됐죠? 오케이. 연초문에 달려들어. 굉장히 흥분했어요. 여기서 이제 보직을 받은 다음에 뭐 말 타고 몇백 킬로미터를 막 달렸다는 그런 얘기 전혀 없고 바로 어디로 이동했죠? 연초문. 경복궁 문으로 바로 도착했죠. 자, 간 이동 경로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과감한 생략이 돼 있어요. 나는 말을 갈아타고 양말을 신고 바지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임금님께 달려가고 있었다. 이게 아니라 난 바로 경복궁에 도착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드라마 같은 거 볼 때도 말이요. 뭐 헬스장 가는데 막 여주인공이 헬스하는데 걸어 올라가는데 5분, 옷 벗는데 한 10분, 러닝머신 20분, 밥 먹는데 운동하는데 20분. 그리고 드라마 끝나봐. 막 TV 다 집어 던지시겠지 부모님들이.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해 주는 거야. 몽타주 기법처럼. 알겠죠? 이거 확 넘어왔습니다. 연초문이 어디요? 바로 임금 계신 곳 광화문입니다. 광화문 경복궁. 연초문 달려들어 흥분했어요. 달려들어 경회남문 바라보며 경회남문은 또 역시 광화문입니다. 광화문 써놓으세요. 경복궁의 서쪽문 뭐 이렇게 다 외우지 마. 그냥 경회남문이 광화문 바라보며 하직하고 이제 벌써 연초문을 가가지고 남문을 뭐야? 이게 남문은 바라보며죠. 굳이 이동 장소로 할 필요는 없어요. 연초문이 중요한 겁니다. 뭐 갔다고 보는 선생님도 있으니까 그 선생님 잘 따라가시고 벌써 도착하자마자 다시 떠나. 임금님한테 뭐 받고 뭐 이런 거 다 생략돼 있는 거야. 뭐 마패 같은 거 받고 이런 거 다 생략되고 하직 인사하고 물러나니. 하직 인사 들어봤죠? 옥절이 앞에 있다. 자 여기서 옥절은요 임금님이 증표야. 너 이제부터 강원도 맡아라잉. 강원도 맡아 하고 신분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분증. 강원도 국회의원 신분증. 됐어요? 자 그 다음 평구역을 말을 갈아타고. 자 평구역에 옛날 때는요 말이 이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한 말만 타고 계속 가면 말이 죽어요. 그죠?
그래서 말을 갈아타는 역이 있었어요. 말 갈아타는 곳에 도착했대요. 이동했죠? 평구역에 가서 말을 갈아타고 흑수로 돌아더니, 외울 필요는 없지만 흑수 여주입니다. 평구역에서 어디로? 여주. 흑수가 여주예요. 여주입니다. 이동 장소니까 네모 쳐놓으세요. 여러분들 교과서나 자습서에는 어느 정도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흑수에 돌아더니 섬강이 어딨어? 치악이역이다. 자, 섬강은 어디야? 바로 치악이역이다. 섬강이 원주 섬강이에요. 다 간 겁니다. 자문자답한 거죠. 섬강이 어디야? 바로 여기지. 그 다음 어디야? 치악산이 어디야? 바로 여기지. 치악산이죠. 이동장소입니다.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오는데 그냥 경로만 잘 어느 정도 눈에 넣어 놓으세요. 글을 읽으면 되겠죠? 자, 자문자답이라고 써놓으세요. 섬강은 어디야? 치악은 여기야. 뭐 이런 식으로 잘 해놓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소양강 내린물이 이제부터 조금씩 어려워져요. 자, 어디로 갔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이동 장소니까 화살표가 계속 하면 그러니까 일로 내릴게요. 그래서 치악 다음에 바로 소양강에 도착을 했습니다. 1박 2일 같이 얘기했네. 소양강에 도착을 했는데 춘천이에요. 춘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이 하얀색으로 한 거는요. 포인트가 아닙니다. 소양강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 흘러든단 말이고 중요한 구절이에요. 별표 빠밤. 자, 소양강 물이 어디로 흘러가나?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없죠? 자, 대답은 없지만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서 줄을 쫙 긋고요. 뒤에 생략된 구절이 어디냐? 임금 계신 곳이지. 이 사람이 소양강 물을 보고 어디로 흘러갈까? 아, 임금 계신 곳에 흘러가겠지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아저씨도 지금 떠나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겠죠. 아, 진짜 그나저나 되게 고맙네, 임금님. 아, 그나저나 완전 개땡큐네. 아, 완전 좋아, 임금님. 이렇게 된 거죠. 만약에 이제 유배 보냈으면 이런 게 좀 약하겠지만 지금 국회의원 보직을 줬잖아, 그지? 그래서 물이 어디로 흘러가? 한강 쪽으로 흘러가겠지. 뭐라고요? 한강 쪽으로 흘러가겠지. 한강엔 누가 계시지? 임금이 계시지. 이거 화살표로 써놓으세요. 소양강 물이 어디로 가? 한강으로 가겠지. 한강에서 어디로 가? 한강 옆에 있는 임금께 가겠지. 자, 이런 거 떠나는 내내 임금 걱정을, 임금 생각을 하는 연군지정이라고 합니다. 연군, 임금 사랑, 지정, 그런 마음, 연군지정 적어놓으세요. 자, 이런 게 계속 반복될 겁니다. 고신거국에 백발이 하도할샤.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백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백발이 흰머리죠. 백발. 선생님도 흰머리가 좀 있는데 흰머리라고 하긴 싫어요. 새치라고 좀 하고 싶습니다. 백발 여기서는 의미가 상징적으로 근심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백발이 생겨요. 여러분들 부모님도 만약에 백발이 있다면 백발은 사실 새치나 흰머리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전체가 다 하얗다는 거죠. 백발이 부모님이 백발이 많다면 여러분들이 속썩이고 있는 겁니다. 백발이 하도할샤. 이거 돼 있죠? 하자는 고전어휘로서 외워야 돼요. 많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크다란 뜻도 있는데 외우셔야 됩니다. 포인트예요. 포인트니까 선생님이 조그맣게 별표 쳐놓을게요. 아, 흰머리가 되게 많다. 근데 앞에 뭐라고 돼 있어? 고신거국, 나라를 떠나는 외로운 신하. 외로울고, 돕고, 외로울고, 신하신자. 나라를 떠나는 물론 이게 나라 떠나는 건 아니지만 누구 곁을 떠나고 있어? 임금 곁을 떠나고 있죠? 왜 옆에서 보좌해야 되는데 임금 곁을 떠나는 나의 마음엔 너무 근심이 많다. 자,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충신이네요. 그죠? 충신이죠. 나라 걱정 많이 하네요. 나라 걱정, 우국지정이라고 합니다. 자, 영군지정, 우국지정 구분 잘 해놓으셔야 돼요. 렛츠고! 동주에서 밤을 새웠대요. 어디로 이동했죠? 그 다음에 바로 동주가 되겠습니다. 동주가 철원이야, 철원. 춥기로 유명한 철원. 자, 그 철원에 도착해서 밤을 새고 북관정에 올라가니 동주 근처에 뭐가 있다는 거야? 북관정이라는 정자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올라갔어요. 이동하다 보면 좋은 경치 근처에 가서 놀고 싶겠죠. 북관정에 올라가니 자, 역시 또 줄긋고 별표. 삼각산 제일 높은 봉우리가 잘하면 보이겠대요. 자, 북관정에 올라간 부분입니다. 삼각산이 보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잘하면 보이겠다. 삼각산이 어딘지 모르죠. 실제 아는 산입니다. 바로 청와대 뒷산이 삼각산인데요. 현재로는 청와대 뒷산이에요. 그럼 이 당시는 누구야?
경복궁 뒷산이 되겠죠? 역시 북간정에 올라가서 또 어디 쳐다봤어요? 그렇죠. 역시 또 임금 계신 곳 쳐다봤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예요? 임금이 자꾸 생각나요. 무슨 지정? 연군 지정이 되겠습니다. 연군 지정, 우국 지정 구분 잘 하세요. 그 다음 궁왕 대궐터에, 자 궁왕이 궁예입니다. 궁왕 대궐터 역시 또 네모 치세요. 궁예가 왕이 됐죠. 궁왕 대궐터에 갔어요. 그런데 궁예 대궐터에서 지금 궁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었죠. 옛날 사람이죠. 그래서 궁예 대궐터에 갔더니 까마귀 까치밖에 없고 인간들이 한 명도 없어. 이런 걸 인생무상이라고 합니다. 인생무상이라는 말은 참 아무리 화려했던 대궐이라도 화려했던 사람이라도 죽으면 끝난다라는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적어놓으세요. 자, 필기. 거의 필기 위주예요. 자, 그 다음에 궁왕 대궐터에 오작교 알죠? 까마귀 까치입니다. 그 동물학대 그 오작교 밟고 지나가잖아. 견우직녀가, 그지? 그 오작교가 까마귀 까치고요. 그게 지지개개 하고 있대요. 뭔 말이에요, 선상님? 대궐터에 아무도 없이 까마귀 까치만 지저귀고 있다는 말이 뭐 의미예요? 청각적으로 허무함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써놓으세요. 청각적. 오작이 지지개니. 천고 흥망을 아니 모르니. 자, 천고의 흥망을 아니 모르니. 자,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써놓으세요. 천고에 세상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건 알 수 없다라고 요약해서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천고 흥망을 알 수 없다. 자, 이게 뭐의 의미예요? 역시 또 인생무상. 사람이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알 수 없는 것이다. 됐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봐봐. 아는다이 모르는다이 중국말 같은 게 나왔어요. 근데 너는 하고 2인칭일 경우는 참고야. 참고니까 흰색 볼펜으로 할게요. 2인칭. 너는 이런 게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너는 지금 천고의 흥망을 아니 모르니 했을 때 이 니은다 있죠. 니은다. 이건 수능에도 나와요. 니은다가 옛날 때는 의문형으로 쓰여요. 아는가라고 의문형으로 쓰이는 거야. 아는가 모르는가 기억할 수 있겠죠? 이게 의문형이었어요. 됐고요. 모른다. 서리법이 되겠습니다. 무슨 법? 천고 흥망을 알 수 없다라고 평서형으로 바꿔본다면 이게 서리법이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이 부분이. 잘 필기해 놓으세요. 서리법. 알 수 없다. 자, 이번에 어디로 이동합니까? 회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양. 자, 회양은요. 강원도 북부에 위치한 지역인데 몰라도 되고요. 자, 읽어볼게요. 회양 옛날 이름이, 어차피 해석은 다 오른쪽에 있죠. 회양 옛날 네임 이름이 마침 같구나. 또 생략되어 있어요. 마침 같구나. 뭐랑 좀 얘기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거 아니야. 시는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설명이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중국의 지명과 마침 똑같구나.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 어디예요? 미국이죠. 과거에는 중국이 지존이었어. 지금은 중국 애들 막 싫어하고 막 그러잖아, 니네들. 근데 옛날 때는 중국이 짱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뭐든지 중국 물건, 중국 땅 이름, 중국 옷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약간 우월 의식이 있었어요. 비슷하면. 근데 여기선 그런 건 아니지만 회양이라는 우리나라 동네 이름이 중국의 동네 이름과 마침 똑같대요. 이렇게만 해석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왜 굳이 중국하고 얘기했냐면 이 회양이라는 곳이 중국에도 있었겠죠. 그래서 급장류주를 한번 가봐요. 급장류가 회양을 다스렸던 사또예요. 사또. 이 급장류라는 사람이 정치를 지존으로 잘했대요. 나도 중국의 급장류처럼 뭐 하겠다? 정치를 잘해야지 이렇게 뭐를 다짐한 거야. 나도 급장처럼 뭘 다짐한 거야? 그렇죠. 올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 선정에 대한 열심히 정치하겠다에 대한 포부를 드러낸 부분이죠. 다시 해석해 줄게요. 급장류의 풍채, 그 모습을 고처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원래 해석은 다시 아니 볼 것인가 서리법으로 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서사였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본사로 들어가면서 조금 속도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삘이 팍 오죠? 이동 장소로
뭔가 이동을 하면서 뭔가 자기의 생각과 본 것들을 나열하는 그런 글들이 되겠구나. 이제부터는 해석만 잘하면 쉽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하라는 거 선생님이 찍어준 것만 해석하세요. 교과서 옆에 있는 거 본사. 시작합니다. 렛츠고. 자, 본사는 먼저 정리해주게 있는데 본사는 여기 이제 얘가 정치를 하다 보니까 심심해요. 그래서 금강산 얘라고 하면 안 되지. 금강산과 이제 동해바다 쪽.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둥둥닥 두둥둥땅땅 둥둥닥 두둥둥땅 이동을 합니다. 아, 진짜 나라일을 보시는 분인데 여행이 너무 지나치게 너무 길어. 2, 3개월 여행을 하시는 것 같아. 임금을 위해서 막 정치하신다는 분이 여행만 한 2, 3개월 가요. 부럽기도 하네요. 선생님이 이제 대학교 때 꿈이 요 이제 관동팔경에 대한 그 관동별곡을 보고 똑같은 장소 코스로 따라가는 그런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체크도 해보고. 그러나 같이 갈 사람도 없었고요. 왕따였거든요. 그리고 돈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왕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된다면 따라가면 가보세요. 실제 지명들이 열거될 겁니다. 시작합니다. 영중이 무사하고, 자, 자기가 정치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이 영중이 자기 관할 지역이 무사, 사고가 없고 아무 사고 없고 그냥 자기 정치에 대한 포부. 시절이 3월인데, 야, 출발이 언제야? 출발이 3월이죠. 3월. 음력이니까 한 지금 한 4월쯤, 양력으로 보면 한 4월쯤 됐겠죠. 또 3월에 출발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다. 풍악은 원래는 금강산의 가을 이름이에요. 가을 이름 써놓으세요. 금강산의 가을 이름인데 지금 현재는 봄이에요, 가을이에요? 봄이죠. 근데 왜 풍악이라고 했냐면 그만큼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금강산은 바로 가을이 제일 아름답다고 해서 지금 봄이지만 가을처럼 느껴진다고 한 거예요. 풍악으로 뻗어 있다. 행장을 다 떨치고, 자, 행장이 여행장비를 다 집어 던지고 석경 돌길에 막대기만 하나 들고 막대 짚어 백천동 곁에 두고. 자, 이거 시험 좀 해요. 백천동은 갔어, 안 갔어? 곁에 뒀다고 했지. 그러니까 안 간 거야. 지나친 거고요. 어디로 갔어? 바로 만폭동에 들어갔죠. 이동 장소입니다. 자, 이제부터 웬만하면 한 동네에 본 게 하나밖에 없어요. 웬만하면 만폭동에 네모 친 건 이동 장소, 동그라미 치는 건 거기서 본 거,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만폭동, 카메라 감독님 딱 봐도 만폭동에 가서 뭘 봤겠습니까? 그렇죠. 카메라 감독님은 성인인데도 벌써 맞췄죠. 폭자가 들어. 폭포. Let's go. 자,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 선생님 비트박스를 해대기 시작하면 대꾸법이에요. 구조 반복.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 자, 은 같은 무슨 법? 직유법. 이건 너무 쉬워. 그리고 무지개, 옥 같은 무슨 법? 직유법. 그리고 이 앞에 또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폭포는 은 같다. 동그라미.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는 게 뭐라고? 거기서 본 거야. 비유한 거야. 은 색깔이다. 폭포 비유. 무지개 같다. 폭포가 쫙. 무지개 같다. 이거는 은유법이야. 왜? 폭포는 무지개다. 은유법. 폭포는 은 같다. 직유법. 직유법과 은유법이 같이 있어요. 마찬가지야. 옥 색깔이다. 용의 꼬리 같다. 은유법. 자, 이렇게 해서 은, 무지개, 옥, 용의 꼬리가 몽창 다 폭포 비유한 겁니다. 그 다음 섣돌며 뿜는 소리. 소리 청각적 심상이죠. 소리가 확 심리 밖에까지 퍼져 있으니, 잦았으니 난 멀리서 가고 있는데도 폭포 소리가 막 들리는겨. 그 다음 들을 때는 우레소리 같았는데 볼 때는 눈이로다. 자, 원경, 근경 써주세요. 자, 여기도 또 마찬가지죠. 볼 때는 우레 같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눈이다. 자, 봐봐. 역시 이것도 동그라미. 우레, 물론 폭포가 아니라 이건 폭포 관련된 거죠. 폭포 소리를 비유한 거고, 얘는 가까이서 폭포의 기포. 어찌됐든 다 폭포 관련된 거니까 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은, 무지개, 옥, 용의 꼬리, 우레, 눈입니다. 됐어요? 하지만 들을 때는 우레 소리 같다는 얘기는 이건 멀리서 원경, 가까이에서는 근경이 되겠습니다. 됐죠? 끝. 그 다음 금강대로 갔네요. 금강대. 자, 이동했습니다. 이동. 어디로 갔어요? 금강대.
자, 금강대로 이동을 했습니다. 금강대. 자, 대가 높은 대, 누대 막 이렇게 들어봤죠? 금강대. 맨 위층에 학이 새끼치니. 자, 근데 여기서 본 게 뭐예요? 그렇지. 여기서 본 거는 학인데 자꾸 이 아저씨가 학자 앞에 자꾸 선자를 붙여요. 이게 무슨 선자입니까? 신선선자죠. 이 아저씨가 자꾸 신선 도교사상인데 이 아저씨가 일단 신선이 뭐 하는 사람이야? 자연 친화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본인도 자연에서 살고 싶다. 영원히 살고 싶다. 죽어서라도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 기르고 막 그런 신선 같은 존재 있죠. 되고 싶어서 학도 신선. 뭐 구름도 신선이 타는 거. 뭐 뗏목도 막 신선이 타는 뗏목. 다 신선자를 갖다 붙여요. 자기가 뭐가 되고 싶으니까? 신선이 되고 싶으니까. 그냥 학입니다. 맨 위층에 학이 새끼를 치니 춘풍 봄바람 옥적성이 옥피리 소리인데 야 옥피리 소리가 누가 불어? 학이 불어? 아닙니다. 이 옥피리 소리는 봄바람 소리를 비유한 거예요. 이렇게 소리를 옥피리 소리라고 한 거고요. 첫 잠을 깨었던지 호의현상. 자, 호의현상이 거물현 누를황 들어봤죠? 거물현자입니다. 바지는 검정색인데 윗도리는 흰색이란 뜻이거든요. 아, 그렇죠. 학이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게 학이야. 미안합니다. 이게 학이야. 학. 학이야. 미안해요. 지나쳤죠? 선생님 미술을 아래쪽은 블랙, 위쪽은 흰색이거든요. 학이. 그래서 호의현상이 뭘 비유한 말이에요? 바로 학을 비유했는데 이 옷은 주로 누가 입어? 사람이 입죠. 의인법입니다. 의인법. 호의현상 의인법. 뭐를 비유했다고? 옷 입은 사람에 비유해서 뭐를? 학을. 호의현상이 반공중에 솟았더니 막 학이 막 뜬 거야. 서호 옛 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 자, 원래 이 서호 옛 주인이 신선이에요. 신선. 이 학 타고 다니는 동물학대. 학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서호 옛 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 그러니까 이 서호 원래는 서호 옛 주인이 신선인데 마치 이 학이 날 보고 난 거 보니까 얘가 바로 누구야? 이 별표 서호 옛 주인은 누구야? 정철, 즉 화자 자신을 비유한 말이 되겠죠. 원래는 아니지만 그래서 시험지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 것으로 나오는데 얘 누구라고? 누굴 비유한 거라고? 정철을 비유한 겁니다. 잘 적어 놓으세요. 넘노는 듯 직유법이고요. 자, 계속 갑니다. 그 다음 소향로, 대향로 이렇게 돼 있죠. 소학로, 대학로는요. 여러분 이거 있죠. 이거 장례식장 가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왜 이렇게 많이 그리죠? 오늘 흥분했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향불 꼽는 거 있죠. 이게 향로야, 향로. 향로. 그런데 지금 소향로, 대향로라고 했으니까 느낌 오죠? 작은 향로, 큰 향로. 그럼 내용이 좀 이상해져. 여행 가다가 향로 끼고 가? 아까 분명히 지팡이 하나 들고 간다 그랬죠. 모름이 아니고. 이거는 바로 이 향로가 산봉우리. 산봉우리를 비유한 겁니다. 눈치챘나요? 자, 여기 어디 간다고? 아직 안 나왔어. 이거는 눈으로 본 거야. 본 것. 자, 눈 아래 굽어보고 정양사 진월대에 갔네요. 여기 이동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로 진월대는 간 곳입니다. 그러면 진월대에서 뭘 본 거야?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다? 산봉우리들. 산봉우리 그림으로 또 그려줘요? 그리지 마요. 산봉우리. 이게 다 하나의 향로 같다는 뜻입니다. 이상하죠, 이 아저씨. 그죠? 자, 그 다음에 눈 아래 굽어보고 정양사 진월대에 다시 올라 앉으니. 예전에 간 적이 있나 봐요. 다시 올라 앉으니 그러니까. 그리고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앉은 말이 이렇게 돼 있지만 앉아서 하는 말이 이거 아닙니다. 앉으니 해석 문제 1순위라고 했습니다. 여산 진면목이 여기다 보이는구나. 자, 뭐라고 했어? 여산의 진면목이 진짜 멋있다는 진면목이 여기에 다 보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요? 본 겁니다. Let's go. 본 거예요. 그런데 여산은 원래 중국산이에요. 중국산. 이상한데요? 중국에 있는 산인데 여기서는 바로 금강산을 비유한 거야. 별표. 여산은 원래 중국이지만 여기서는 금강산을 비유한 겁니다. 비유야 비유. 됐죠? 금강산의 진짜 모습이 이 진월대 위에서 다 보인다는 뜻입니다. Let's go. 우와. 조하옹이
우리 이걸 만든 조물주 신이에요. 신이라고 써놓으세요. 우와, 신이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다는 뜻인데 이것도 해석 문제 더럽게 많아. 조화옹 신할아버지야. 신할아버지. 조화옹의 솜씨가 요게 생략되어 있는 거. 솜씨가 야단스럽다.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다. 이제 지금은 나 왜 이렇게 야단스럽니? 약간 부정적으로 쓰이지만 이때는 대단해요, 짱이에요 이렇게 쓰였습니다. 대단하다. 오, 대박. 하느님이 만든 자연의 솜씨가 대박이로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 이제 이건 나중에 배울 건데요. 미적 범주 중에 우와, 아름답다. 우아미가 들어갑니다. 자, 저거만 놓으세요.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날거든 뛰지 말고 섰거든 솟지 말지. 그냥 써놔. 면왕정가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입으로 읊는 건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친구들이니까 써놔. 면왕정가. 어디 갔어? 이거 지웠네. 면왕정가의 영향을 받은 부분. 이런 구절이 있었거든요. 날거든 뛰지 말고 섰거든 솟지 말고. 이게 뭔 말이냐면 공부를 잘할 거면 운동을 못 하던가, 운동을 잘할 거면 공부를 못 하던가, 이거를 표현한 거야. 날거든 뛰지 말든가, 서 있거든 섰지 말든가. 마치 너는 왜 이렇게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니? 이 말이죠. 나는 것 같기도 하면서 뛰는 것 같고, 서 있는 것 같으면서도, 멈춰 서 있는 것 같으면서도 우뚝 솟는 느낌이 난다는 얘기죠. 거기다 써놔. 역동적. 산봉우리가 왠지 막 움직이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왼쪽 지울게요. 자, 여기다 보이는구나. 우와, 조물주에서 이제 대단하다. 날거든 뛰지 말고 섰거든 솟지 마라. 부용을 꽂아놓은 듯.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지금 어디야? 진월 때 다시 여기다 적을게요. 진월 때 뭐? 산봉우리였습니다. 산봉우리 비유한 말들이 더럽게 많겠죠? 바로 이겁니다. 부용을 꽂아놓은 듯, 백옥을 묶어놓은 듯. 자, 부용. 대꾸법이라고 분명히 했어. 부용을 묶어놓은 듯. 부용이 오른쪽에 다 나와 있어요. 연꽃이야. 연꽃을 꽂아놓은 듯. 뭐가? 다 산봉우리. 동그라미 친 것들은 꽂아놓은 듯 직유법. 백옥을 묶어놓은 듯 반복하고 있죠. 대꾸법이고, 마치 백옥을 묶어놓은 듯 동그라미. 다 뭐야? 다 산봉우리입니다. 그 다음 동명을 박차하는 듯. 누가? 산봉우리가 동해안을 박차하는 듯. 여기 봐. 이게 산이 이렇게 있지? 카메라 잘 따라오세요. 여기 바다 쪽에서 마치 떠나는 듯, 둥둥둥둥 떠서 떠나는 듯. 그 다음에 동명이 동해안이다. 동해안. 북극을 떠받친 듯. 자, 여기서 잠깐 포인트가 나와요. 별표. 보통 이제 북극이 뭐냐면 여기서 북극, 요게 생략돼요. 북극성. 별이에요. 북극별. 북극성인데 보통 이 별이나 달 중에서 특히 북극성이 커요. 아, 동그라미 치면 안 되지. 애들 또 헷갈려. 북극성은 임금을 임금. 그래서 이 산봉우리가 별이야, 별. 별을 떠받친 듯, 떠받치는 듯.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높을 쉬고 망고대. 망고대가 높다. 외롭다, 혈망봉. 자, 망고대 동그라미, 혈망봉 동그라미. 자, 산봉우리죠? 망고대, 혈망봉. 봉우리.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동그라미. 별표 짱. 얘네 둘이 가장 높은 산봉우리예요. 즉 얘네들이 아까 뭘 떠받쳐? 임금을 떠받치죠. 얘네들이 다 신하들이야. 신하들. 비유한 거야. 산봉우리의 뭐? 신하들에 비유한 거란 말이야. 신하들. 그 중에서 얘가 망고대 혈망봉이야. 그럼 신하들 중에서 가장 등치가 체육만이 그게 아니고, 등치가 큰 게 아니고 충성심이 지존인 사람들. 충성심이 가장 높은 두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바로 망고대와 혈망봉이 바로 뭘 의미해? 그냥 신하가 아니라 충성스러운 신하, 충신을 비유한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돼 있어? 뭐가 돼? 높을 시고라고 돼 있죠? 뭐가 높아? 지조와 절개가 높다. 절개가 높구나. 이렇게 생략된 거죠? 그래서 뭐하고 있냐? 예찬하고 있는 거 써놓으세요. 예찬. 높을 시고 망고대, 외로울 샤 혈망봉.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건 빨간색으로 여기에 뭐라고? 외로울 샤. 정서죠? 혈망봉이 자연물인데 외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걸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감정이입이라고 했어. 감정이입은 뭐라고 했죠?
화자의 정서를 대상에 집어넣는 거야.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남학생들은 군대 끌려가. 그럼 지나가다가 이제 스킨헤드 하는 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슬퍼 보이죠. 그냥 걔네들은 그냥 빡빡 깎은 건데 비둘기가 지나가도 왠지 우는 것 같아. 자, 이런 나랑은 관련이 없는데 내 감정을 싹 집어넣어가지고 마치 혈망 봉우리가 외롭게 보인다. 이런 거를 화자의 감정을 넣었다고 하는 겁니다. 넣었다고 하는 거야. 왜? 본인이 충신이라는 거죠. 됐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하늘을 떠받쳐 치밀어 하늘을 떠받쳐 무슨 말을 아뢰려고 천만겁 지나도록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허리를 굽힐 줄 모르는다 나왔지? 모르니 허리를 굽힐 줄 모르니 허리를 굽히면 뭐야? 아무한테나 아부 떠는 게 되는 거야. 얘네들은 꿋꿋해. 한 임금한테만 굽혀. 대단하다는 얘기죠? 자, 여기 줄긋고 별표. 우와, 너로구나. 여기서 너 네모 쳐봐. 이 너가 공간 이동이 아니니까 너에다가 말은 못 쳐. 우와, 너로구나. 여기서 너가 누구? 얘네 둘입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야, 충신이 바로 너로구나. 여기서 너는 과연 누구입니까? 쓰시오. 그러면 혈망봉과 망고되고요. 당연히 산봉우리한테 너라고 했으니까 의인법이 됩니다. 자, 여기서 너로구나. 누가 너로구나? 너네들이 바로 충신이로구나. 너네 같은 이가 또 있는가? 서리법. 써놓으세요. 서리법으로 너네밖에 충신은 없다라고 하는 거야. 이런 부분은 일단 저거만 나. 오프 때 얘기해 줄게. 숭고미라고. 숭고미. 아까 여기 무슨 미? 아름답다 우함이. 보고 배울 점이 있다 숭고미. 됐어요? 됐습니까?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일단은 선생님이 오늘은 금강산까지만 찍을 겁니다. 아시겠죠? 금강산 바다 쪽은 다음 이 시간에. 자, 그 다음 개심대에 다시 올라. 내가 힘들어요. 언제 다요? 개심대에 다시 올라. 이제 또 갔나 봐. 개심대에 올라. 이번엔 뭐 봤냐면 역시나 산봉우리입니다. 산봉우리가 제일 아름다우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진월대랑 개심대는 여전히 산봉우리입니다. 포인트 잡아줬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개심대 다시 올라 중양성을 바라보는. 중양성은 뭐야? 간 곳이 아니라 본 거니까 네모치면 안 돼요. 중양성을 바라보며 금강산 12,000봉을 할 일이 되게 없으신가 봐요. 12,000봉을 넉넉히 분명히 헤아려 보니 숫자를 세보니 봉우리마다 맺혀 있고 뭔가 상서로운 기운이 맺혀 있고 그 봉우리 끝마다 서린 기운. 맑거든 이거 또 나오네. 맑거든 좋지 마나 좋거든 말지 마나. 맑거든 좋지 말고 좋거든 말지 말지. 여기서 좋다라는 말이 자, 이거 별표. 시험 문제 100%. 좋다는 옛날 말이죠. 깨끗하다라는 뜻이고요. 듀타는 지금의 굿입니다. 굿.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좋다는 깨끗하다고 씁니다. 깨끗하다. 그래서 해석을 물어볼 겁니다. 맑거든 깨끗하지 말지. 또는 깨끗하거든 말지를 말던가. 왜 이렇게 얘는 깨끗하면서 맑어? 이런 표현이야. 면왕전가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고요. 바로 산봉우리 비유한 겁니다. 산봉우리 비유가 아니라 산봉우리가 연락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기운, 산봉우리의 깨끗한 기운을 훑어내서 인걸을 만들고 싶대요. 그래서 인걸은 훌륭한 인재를 뽑아내고 싶대요. 나라 걱정이 좀 있네요.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서 당시에는 훌륭한 인재를 뽑는 게 가장 혈안이 돼 있었던 거겠죠. 저 금강산 봉우리 12,000봉우리를 싹 깨끗한 기운을 모아서 훌륭한 인재를 만들고 싶대요. 본인이 은근히 자꾸 신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지? 형용도 끝이 없고, 여기서 형용은 모습, 정적인 모습, 형용.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형용이 아니라, 여기선 정적인 그 산봉우리의 모습을 형용도 끝이 없다. 와, 그 멋있는 게 끝이 없고, 태세는 뭐뭐할 태세. 동적인 산봉우리의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형용은 정적인 산봉우리의 모습이고, 뭐뭐할 태세는 동적인 산봉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도하시아는 많기도 많다는 뜻입니다. 자, 천지 생겨날 때, 자연스럽게 산봉우리들이 만들어진 거겠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니 자 요것도 또 이제와 생각해보니 유정하도다. 요약할게요. 유정도 유정하시아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유정은 다 의미가 있구나. 뭐가? 저 모든 산봉우리들의 산붕
삼봉, 우리들이 다 각각의 의미가 담겨 있구나. 누구에 의해? 이게 중요한 거야. 역시 이거 쓰라 그러면 이렇게 쓰세요. 바로 조화옹이죠. 다 조물주의 마음이 담겨 있구나. 다 생각하고 만드신 거구나. 쉽게 써놓으세요. 다 생각하고 조물주가 만드신 거구나. 됐죠? 자, 이제 빌어먹을 빌어봉에 드디어 나왔네요. 개심 때 다음에 이동 장소가 없어요. 잠깐 멈춥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구절이니까 잘 따라오세요. 빌어봉 이렇게 외워. 빌어먹을 빌어봉. 물론 이게 좀 효율적인 수업을 위해 외우라는 겁니다. 못 올라감이라고 확실히 써놓으세요. 빌어봉은 못 올라갔어요. 너무 높아서. 자, X 쳐놓고요. 못 올라감 써놨죠? 빌어봉 제일 꼭대기에 올라보니 그 누구신 거. 자, 이거 해석 잘해야 돼요. 별표 쳐놓고 올라가 보니 그 누구세요? 이게 아닙니다. 빌어봉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 본 사람 그 누구인가? 서리법으로 아마 아무도 못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표현한 거지, 올라가 보니 거기 누구세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별표 쳐놓고 오른쪽에 다 해석이 있죠. 동산, 태산은 중국산이에요. 중국산 써놔요. 중국산, 동산에 있는 산과 태산에 있는 산 어디가 더 높을까? 굉장히 높을 거야 라고 해석을 한 거고요. 노국이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 좁은 줄 우리는 모르겠. 무슨 소리야? 중국은 되게 넓죠. 우리나라의 몇백 배죠. 중국이 좁은 줄 우리는 모르고 있어. 넓은 줄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넓거나 넓은 그 중국 천하를 어찌하여, 또 나옵니다. 넓은 천하를 어찌하여 작다고 또는 좁다고 했단 말인가? 누가? 이게 생략돼 있어. 바로 여기야. 천하를 어찌하여, 천하를 공자는, 공자 맹자할 때 공자는 이런 식으로 딱 올라가가지고 따서 중국 땅 좁아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비로봉도 못 올라가가지고 아씨 저거 왜 이렇게 높아, 다음에 가지 뭐 이랬는데, 공자는 동산 태산 엄청 높은 산도 올라가가지고 예수님하고 막 그러잖아. 산에 올라가서 꼭 성찰하잖아.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노나라는 좁군, 중국말로 했겠죠. 노나라 좁아 이렇게 했겠죠. 그 사람의 경지는 나는 못 따라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자의 호연지기를 예찬한 부분이에요. 써놓으세요. 공자의 호연지기 예찬. 공자의 호탕한 마음, 호연지기 예찬. 나는 못 따라가겠다. 공자 같은 사람. 난 비로봉도 못 올라가. 비로봉 못 올라갔습니다. 우와 저 경지, 정신적 지위, 경지, 지위가 경지입니다. 경지를 어떻게 하면 내가 알 것인가? 서리법으로. 서리법 더럽게 많죠. 많아서 안 써주는 거예요. 와, 나는 공자의 저 정신적 경지를 모르겠다 라고 평소형으로 바꿔주세요. 난 못하겠다. 오르지 못하거니 내려감이 괴상할까? 서리법으로. 그냥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자. 오르지 못할 비로봉은 그냥 내려가는 게 맞겠다. 괴이하지 않겠다 라고 못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원통골 가는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라고 돼 있죠. 자, 이제 활용소 부분인데 거의 막바지로 왔습니다. 이 아저씨가 이동 장소가 어디로 갔다고요? 원통골 가느다란 길로 사자봉을 갔는데, 물론 원통골도 간 곳이긴 해요. 근데 메인 포인트는 아니니까 흰색으로 네모칠게요. 이게 이제 원통골이니까 골짜기 뭐 이런 게 되겠죠. 원통골 가느다란 길로, 좁은 길로 사자봉을 찾아갔대요. 맞아요. 사자봉도 간 곳이에요. 찾아갔다고 했으니까. 중요한 포인트 장소가 아니라서 이렇게 해주고요. 그 앞에 넓은 바위 활용소가 되어서라. 어디로 이동해? 이게 포인트야. 바로 용과 닮았다는 연못 소자예요. 연못 소자. 쇠라고 한 거죠. 이제 활용쇠가 돼. 여기 얘가 옛날 때는 주격조사 가의 역할을 한 거야. 활용 연못이 되었구나. 이게 포인트야. 여기 장소가 중요한 포인트야. 활용소입니다. 활용소. 쇠가 아니라 활용소가 되었구나. 천년 노룡이. 자, 이 노룡이 사실은 뭐야? 노룡. 늙은 용이지. 늙은 용인데 이게 활용이야. 활용소. 어떻게 돼 있냐면 연못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중국에는 엄청 큰 연못도 있대요. 이렇게 흘러가는 연못이 이렇게 모여요. 12지장 같은데? 아무튼 이게 이제 연못이면 뭐처럼 생겼어? 드래곤. 이렇게 드래곤처럼 생겨서 활용소라고 한 겁니다. 자기
자기 자신을 이 용이라고 표현해요. 아, 민망하네요. 드래곤이래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노룡도 바로 정철 자기 자신이고요. 활용소 자체에 자기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읽어보면 알 거예요. 활용소가 되었어라. 천년 노룡, 바로 정철 자신 별표. 구비구비 서려 있어. 밤낮 흘러내려 넓은 바다에 흘러가니. 자, 얘네가 흘러서, 이건 역주행하는 거잖아. 흘러서 여기 또 구멍을 만들어야 되겠네. 흘러서 넓은 sea 바다로 흘러간다니.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둥둥닥 두둥둥 땅땅 둥둥 구름이 돼요. 구름. 둥둥닥 두둥둥 두당땅 뭐가 내려요? 비가 내려요. 비. 자, 연못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연못 쭉 바다 쭉 구름 쭉 비. 그럼 비가 뭐야? 바로 농사 짓기에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연못이고 자기가 바다에 가서 구름이 든 다음에 비를 뿌려서 백성들 먹여 살리겠다는 얘기야. 감이 옵니까? 그래서 본인을 이 연못에다 비유를 한 거죠. 렛츠고. 자, 넓은 바다에 이어지니 풍운을 언제 얻어? 풍운이 있어야 구름이 생기고 운이 구름 운자죠. 구름이 생기고 바람이 있어야 움직여서 비를 뿌리죠. 바로 풍운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구름이 풍운에다가 선정이 뭐라 했죠? 올바른 정치였죠? 선정의 조건이래요. 조건. 내가 이 정도 자격이 있어야 비를 뿌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 풍운을 언제 얻어 삼위루를 내리게 하겠는가. 자, 삼위루가 농사짓기의 최고의 비예요. 이건 나의 정치도 되겠지만 임금의 은총도 됩니다. 삼위루 별표. 삼위루가 뭐라고? 농사짓기에 꼭 필요한 비가 삼위루. 우가 비우자죠? 네모치고 별표. 네모치지 말래. 색깔펜을 바꿔라. 아유, 귀찮다. 삼위루를 내리겠는가. 음의 이온풀을 다 살려내겠대요. 이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음지에 있고 애가 벼랑이에요. 벼랑 끝에. 음지에 살고 벼랑 끝에 살면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음의 시든 풀. 이온풀이 시든 풀이에요. 바로 음의 이든 풀은 잘 써놔야 돼요. 백성 임금의 은혜가 은총이 닿지 못하는 곳. 현재까지 닿지 않는 곳. 즉 힘겨운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 풀이 보통 민중을 상징하거든요. 이 힘들게 사는 백성들까지도 내가 다 먹여 살리겠다. 다 먹여 살리겠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선정의 포부죠. 시험 문제 나와요. 선정의 포부를 드러내고 있는 두 구절을 쓰시오. 아까 어느 부분이었죠? 급장류의 풍채를 다시 고쳐 아니 볼 것인고. 그 부분하고 여기에 음의 이온풀을 다 살려내겠다. 한 군데 더 나오는데 일단 두 군데가 많이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하연 묘길상 암문제를 넘어가. 물론 이것도 다 거친 곳이니까 네모긴 한데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니까 살짝 마하연 묘길상 암문제를 넘어서 외나무 썩은 다리 불정대에 올라가니. 이쪽 지울게요. 자, 앞부분 마지막 장소입니다. 금강산 마지막 장소. 불정대. 불교가 모여있는 곳인 것 같은데? 불정대. 중요한 장소입니다. 불정대. 자, 불정대. 여기서 뭐 봤을까요? 여기서도 폭포입니다. 폭포 2. 여기서의 폭포는 이름이 있어요. 12폭포입니다. 12구비의 폭포. 폭포가 어떤 식으로 됐냐면 이게 돌멩이야. 둥둥닥 두둥둥닥 둥둥닥 두둥 12개야. 12개 맞나? 둥둥. 물이 파란색. 파란색. 물이 12구비로 12구비는 아니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흘러내는 폭포를 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외나무 썩은 다리 불정대에 올라가니 천심절벽을 반 공중에 세워두고. 절벽 이게 별로 높아. 저기 높여두고. 아이고 어디야 이거. 높여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히 잘라내요. 자, 이제부터 써주는 게 폭포 비유한 겁니다. 은하수. 푸른 하늘 은하수는 우주에 있는 거죠. 폭포 비유한 거고요. 은하수 한 구절을 마디마디 잘라내요. 자, 버히다.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은하수 한 부분을 이렇게 잘라낸 것 같아 라는 뜻입니다. 촌촌히 마디마디 잘라내요. 실같이 풀어서. 자, 은하수를 비유한 거 또 있어요. 실 동그라미 실같이 풀어서 배 3배옷 할 때 배같이 걸었대요. 자, 가까이서 보면 물줄기 하나 둘씩 다 보이죠. 그래서 이거 근경
폭포를 가까이서 본 거야. 한 줄기 한 줄기. 이건 멀리서 봤을 때 쭉 내려오니까 이거는 원경이 되겠습니다. 자, 근경, 원경 또 나오죠. 실같이 풀어서 배같이 걸었으니 대꾸법이고요. 도경이 이제 그림책이야. 우리 산수, 우리나라 지도 같은 거야. 그림책. 12구비, 12폭포입니다. 써놓으세요. 12구비. 이런 식으로 나 12폭포의 이름의 근거가 되는 구절을 쓰세요. 12구비. 내가 보기에는 더 되는 것 같다. 12개가 아니라 더 많은 것 같기도 하다. 여럿이라. 이적선이 신선이 됐다는 중국 시인, 바로 이태백입니다. 써놓으세요. 거기서 써놔. 신선이 되었다는 중국 시인. 이태백입니다. 이태백과 이제 와서 다시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아까 중국산이었죠? 여산이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할걸? 여기가 여산보다 훨씬 좋다는 얘기야. 조심할 점. 여기서의 여산은 금강산을 비유한 말이 아니야. 써놔요. 여산, 이 부분은 뭐라고? 진짜 중국산입니다. 앞에 있는 여산이 금강산 비유한 겁니다. 여기는 비유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태백이 시를 쓸 때 여산 최고!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니까 이 정철 아저씨가 근데 이태백이 정철 아저씨 영웅이거든. 부러워하는 사람이야. 이태백과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면 여산이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할걸? 하고 끝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금강산 파트만 했고요. 선생님이 힘들어요. 3-4시간 딱 여기 찍고 동해바다는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선생님 수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입니다. 아시겠죠?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